한국의 기대 수명은 세계 10위이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흠잡을 데 없는 수준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도착한 한국 병원 의사가 마지막 제안을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의사가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도 제공해 주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한국에서 소중한 남편을 떠나보냈던 미국 여성의 사연입니다. 그의 남편이 앓았던 전이성 꼴육종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병이었다고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치료 시기를 놓치고 한국을 너무 늦게 방문한 나머지 그의 남편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의료진 덕분에 그녀와 그녀의 딸은 평생을 기억할 수 있는 감동적인 추억을 그와 남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번 달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남편이 더욱더 그리워만 지네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저 같은 분들이 또 계실까요? 다들 어떻게 견디고 있으시나요? 예전에 저는 제게 닥친 현실이 너무 두렵기만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을 잃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허둥대던 게 엊그제 같은데 아빠 없는 딸을 보니 누구보다 떳떳하게 키워내야겠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저 역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랑받는 아내로 사랑스러운 딸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불행은 소리 소문 없이 정말 갑작스럽게 찾아오더군요. 남편은 전부터 다리에 통증을 느꼈고 조직검사 결과 전이성 꼴육종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단 하룻밤 사이에 암 환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 순간을 기점으로 우리 가정의 일상은 무너지고 말았죠.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우리 가족은 예상치 못했던 소식에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며칠 동안 아무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딸아이는 아직 어려 상황의 심각성조차 인지할 수 없었고요. 그런 그녀를 보며 우리 둘의 마음은 더 힘들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지만 그 병은 그를 집어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은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옆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봐야 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이었죠. 정신적으로 매우 성숙하고 단단했던 남편조차 본인이 암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던 듯 하더군요. 그와 함께 살았던 수년이라는 세월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뿌리부터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잠옷을 입고 잘 준비를 하는 줄 알았던 남편의 뒷모습이 조금 이상하길래 자세히 봤더니 어깨를 들썩이며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말이에요. 지금도 그 장면이 절 괴롭힐 정도로 힘든 기억입니다. 암 선고를 받은 후 몇 주 동안 다들 매우 힘든 하루를 보내야만 했어요. 딸아이에겐 아무렇지 않은 척까지 해야 했죠. 딸은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남편과 저는 겉으로는 애써 덤덤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제게까지도 괜찮은 척을 했죠. 그러나 저는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에서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짐을 느낄 수가 있었으며 숨길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함도 말이에요. 우리는 괜찮은 척하며 우리에게 닥친 불행과 함께 마주해 싸우기로 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가족의 삶은 송두리째 달라졌습니다. 어린 딸아이에게 맞춰져 흘러가던 우리 가족의 삶은 관심사부터 대화 주제, 고민거리나 생활 모두 남편의 병세에 맞춰 바뀌었죠. 그래서 단 한 번도 암의 존재를 잊고 살아갈 수 없었어요. 암은 그의 뼈로 서서히 퍼져갔고 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조차 없게 되었죠. 반복적인 항암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빠져 민머리가 된 머리, 창백하고 푸석푸석한 안색과 피부, 독한 항암으로 인해 끊임없이 구토하는 모습 등등 암 환자의 모습은 대부분 꽤 우울하고 암울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사랑이 고통받는 것을 보는 것은 제가 겪은 어떠한 일들 중 가장 힘든 일이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정기검진도 자주 받았을 텐데 바빠서 귀찮아서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건강에 소홀했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후회스럽더군요. 더욱더 슬펐던 것은 눈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의 암 치료비는 어마어마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무려 25억 원이나 지불해야 했습니다. 당장 그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하는지 가늠이 잡히지 않았죠. 미국의 의료비가 엄청나다는 것은 미국인으로서 늘 뼈아프게 느끼고 있던 것이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 눈앞이 깜깜해지더라고요. 치료비가 억 단위로 나와서 전 재산을 탕진한다는 이야기를 건너 듣기만 했지 그 사연의 당사자가 될 줄은 몰랐거든요.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는 느낌까지도 받았고 버림받은 기분이었어요. 그래도 가능한 모든 치료를 받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돈이 얼마가 나오든 간에 그저 의사들이 남편을 치료할 수 있기만을 바랐어요. 여러 의사에게 가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모두 받았지만 점점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남편을 보니 아무 소용이 없는 듯 했죠. 암은 남편이 싸울 수 있는 것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몇 주가 지나고 그의 상태가 악화되면서 예후가 암울한 것이 분명해졌어요. 의사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며 그를 포기했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던 때에 한국의 의료 시스템과 그들이 제공하는 혁신적인 치료법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선진 22개국을 비교했을 때 한국이 의료비를 가장 적게 내며 암 사망률 역시 최저 수준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기사를 찾아보니 이미 한국의 의술, 그 중에서도 특히 암 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수준이라는 걸 알게 됐죠. 게다가 미국보다 치료비도 저렴했을 뿐만 아니라 완치 확률도 높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떤 희망도 간절했기 때문에 짐을 싸서 치료법을 찾기 위해 지구 반대편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의사들은 친절하고 자비로웠습니다. 그들은 남편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희망을 주었어요. 저는 긴 어둠의 동굴 속에서 드디어 빛이 새어나오는 출구를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출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막혀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미국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 했을 타이밍에 이상한 치료만 잔뜩 받는 바람에 그를 완전히 낫게 하기 힘들다는 말이었죠. 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슬픔과 좌절감은 참을 수 없었어요. 처치가 필요한 타이밍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미국에서 했던 치료들이 다 물거품이었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가 가장 필요할 때 그 의료 시스템이 실패했다는 사실에 분개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는 받고 싶었거든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저를 원망할 것 같았어요. 그때 그 치료만 받았더라면 조금 더 오래 살았을 수도 있었는데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첩첩산중이더군요. 금전적인 문제도 컸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치료를 받느라 저축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빈털터리 상태였고 대출도 받았지만 한국에서 보험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았어요.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낀 전 급하게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한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제 불행에 관심이 없더군요. 괜히 불행을 광고한 것만 같아 글을 내리려고 했지만 주변 사람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의 병세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병원 침대에 갇혀 움직이거나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없었죠. 그는 단지 끝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옆에 앉아있는 딸을 볼 때면 눈앞이 캄캄해졌죠. 남편이 떠나고 나면 그것이 딸아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할 딸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 홀로 키울 수 있을지, 그의 공백을 메울 수는 있을지 말입니다. 창문 밖으론 흰 눈이 내렸어요. 평소였더라면 딸은 남편에게 눈사람을 만들러 가자며 포책했지만 딸은 상황의 심각성을 조금씩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저 남편의 침대에 기대 크레파스만 만지작거렸죠. 며칠 후가 크리스마스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기력이 없어 눈조차 뜨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크리스마스 언저리쯤 남편을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을 평생 기일로 기억하며 우울한 하루를 보낼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저려오더군요. 그때 한국 의사들은 제게 마지막 계획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남편이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우리 딸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깨우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것에 회의적이었지만 의사는 우리 딸에게 그리고 자신의 환자인 남편에게 잊지 못할 기억을 선물해주고 싶다고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이것이 남편을 보내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라는 생각에 그들의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의료진은 거의 죽어가는 그에게 호흡이 빨라지는 주사를 놓았고 그 주사를 맞은 남편은 정말 멀쩡하게 다시 정신이 깨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처럼 크리스마스에 딸과의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었어요.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날 수는 없었지만 딸과 함께 웃으며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딸은 다시 기운을 차린 남편의 모습을 너무나도 좋아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 기력을 차리지 못하는 남편이 이전처럼 돌아온 모습을 보며 전 눈물이 왈칵 나고 말았죠. 다시 예전에 우리 가족이 돌아온 기분이었거든요. 우리는 평소처럼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캐롤송도 딸이 불러주었고 남편이 가장 좋아했던 영화도 함께 보았습니다. 병실 안에선 웃음이 그치지 않았죠. 우리 세 명이 함께 보낼 수 있었던 마지막 크리스마스 날, 우리는 기쁨에 둘러싸인 채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 속에서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세 명이 함께 보낼 수 있어 무척 좋았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행복해 보이던 그의 표정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 정도 지난 후 남편은 우리가 지켜보는 상황 속에서 평화롭게 먼 곳으로 떠났습니다. 너무나도 슬펐지만 이제는 정말 저 홀로 남았기 때문에 또 다시 무너질 수 없었어요. 제게는 지켜야 할 딸이 있으니까요. 그 이후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업로드했던 모금 게시물에 놀랍게도 전 세계 사람들이 기부했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뒤늦게였죠. 마침내 치료비를 지불할 자금이 생겼지만 너무 늦은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래도 한국 의료진 덕분에 마지막 기억을 웃으며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일주밖에 살지 못했지만 일주는 사랑과 웃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사람이 지치고 힘들어도 행복한 기억 하나만으로 삶을 버틸 힘을 얻는다는 말이 그제야 이해가 갑니다. 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그 경험으로 버티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도 그렇겠죠. 그 기억은 우리에게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이며 잊어서도 안 되는 기억입니다. 저와 딸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소중함을 선물해준 한국 의사들을 항상 기억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남편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 방식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구도 다신 우리 같은 불행을 겪지 않기를 바라며 세상의 모든 환자들을 응원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남편을 잃고 남편의 투병 생활을 함께 지켜보았을 그녀를 생각하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두가 똑같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사연에 나온 로렌스처럼 너무 이른 이별을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그런데요. 배우자와 사별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스스로 힘을 내고 엄마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미국은 높은 의료 비용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질병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아주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조차도 이 글을 읽으면서 한국을 조금만 빨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의사들 덕분에 한국에서의 마지막을 행복한 모습으로 기억할 수 있어서 다행인데요. 앞으로 그녀의 딸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기억할 때 죽어가는 모습의 슬픈 기억이 아닌 크리스마스를 함께 웃으며 보냈던 다정한 아버지의 따뜻한 모습을 기억할 것입니다. 로렌스 씨도 힘들겠지만 딸을 생각해서 더욱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국은 암치료만큼은 세계 최고입니다. 저 역시 암 수술 후 건강을 다시 찾고 생활 중입니다.